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저는 월 300만원으로 30억 자산을 이룬 30대 투자자입니다. 저는 투자학개론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부자가 되는 공식을 공유하고 투자로 돈 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요. 그중 같은 공대를 졸업한 공돌이로서 저는 미스터 빈을 존경해요. 물론 미스터 빈을 연기하신 로완 애킨슨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만 오늘은 제가 진짜로 존경하는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오늘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제가 왜 아직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1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장을 새로운 혁신과 이미 포화 상태인 지금의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전기차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이던 아니던 언젠간 테슬라라는 기업이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투자자인 우리의 돈은 소중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최근에 테슬라가 드디어 다음 달인 12월 21일부터 S&P 500에 편입되기로 결정됐어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난 9월에 한번 심사를 거쳤었는데 선정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재심사를 거쳐서 다음 달부터 편입되기로 확정이 되었어요. 우선 S&P 500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 조건들이 무조건 충족된다고 편입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 조건이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시카고 옵션거래소 중에 한 곳에 상장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최소 82억 달러, 약 9조 이상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지난 4분기 연속 흑자를 내야 해요. 이 S&P 500 지수는 500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인데요. 각 기업이 S&P 500 지수에 주는 영향은 공학 박사님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공식이 숨어 있어요가 아니고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10명의 성인 어른이 있는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어른들의 총 몸무게가 1000kg, 1톤인데 각 어른의 몸무게는 다 달라요. 여기서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가는 50kg의 남성이 이 그룹을 떠나면 이 그룹의 총 몸무게는 950kg이 되겠죠. 원래 1톤 1000kg에서 950kg는 5%가 빠진 거예요. 반면에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200kg의 남성이 이 그룹을 떠나게 되면 총 몸무게는 1톤 1000kg에서 800kg이 되겠죠. 그럼 1톤에서 800kg은 20%가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그룹에서 몸무게가 큰 사람이 그룹 전체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S&P 500도 똑같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그 기업이 지수에 주는 영향도 커요. 그래서 애플이 S&P 500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인데 애플의 주가가 10% 빠지는 거랑 다른 작은 기업의 주가가 10% 빠지는 거랑 지수의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S&P 500 지수에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큰 회사들의 합이 전체 지수의 20%를 차지해요. 이 5개의 회사는 순서대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495개의 기업들이 나머지 80%를 차지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100를 S&P 500 지수에 투자를 했다면 실제로는 6.5달러는 애플 주식을 산 거고 5.7달러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산 거고 4.8달러는 아마존 주식을 산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2020년 11월 기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4,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하나로 517조. 이게 S&P 500에서 단숨에 시가총액 기준 7위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되는 기업 중 역사상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이에요. 이게 테슬라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그리고 앨런 머스크에게 완전히 해피한 뉴스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모든 S&P 500 지수와 관련된 ETF 펀드들은 테슬라를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테슬라를 무조건 매수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S&P 500 관련 ETF를 사신다면 테슬라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번 편입이 확정된다는 뉴스가 뜨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가 하루 만에 12%가 올랐어요. 사실 뭐 테슬라의 주가가 12% 이상 급등락하고 급락한 적도 너무 많아서 크게 놀랄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2%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지난 8월 31일에도 5대1 액면 분할을 할 때도 사실 회사의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는데 단순 액면 분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액면 분할이 일어난 다음 날 주가가 다시 빠졌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12월에 테슬라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을까요? 사실 테슬라는 좀 특이한 기업이에요.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고 자율주행이 있어서 테크 회사이기도 하고 배터리 기술도 있어서 배터리 회사이기도 하면서 에너지 회사이기도 하고 여러 산업을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테슬라를 단순 자동차 회사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월가의 전설 중 하나인 피터 린치는 그의 책 월가의 영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기업의 목적과 생존 여부는 이윤과 이익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회사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PER이에요. PER은 펄은 제가 좋아하는 버블티 펄이 아니고요.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현재의 주가를 주당 수익으로 나눈 값인데 다시 말하면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만 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만 원이면 PER은 100이겠죠. PER이 100이란 뜻은 순이익인 만 원이 100번 발생해야 지금의 주가인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의 PER을 보시면 936이에요. 즉 현재의 수익을 936번 내야지만 지금의 주가가 된다는 거예요. PER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이유는 바로 PER로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S&P 500 기업들의 전체 평균 PER을 보면 현재 2020년 11월 35 정도가 되네요. 산업별로 보면 가장 높은 산업인 오일과 가스, 장비 산업이 472고 자동차 산업을 보면 39, 40 정도 되네요.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비교만 해서는 안 되고요. PER 외에도 고려하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고평가됐는지? 아니면 저평가됐는지? 어떤 것 같으세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저는 지금 당장의 주가는 조금 고평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론에서도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마치 비트코인이 뜨기 시작했을 때 같은 느낌이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수익에 비해 주가가 너무 높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언젠간 한 번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이 세상 그 누구도 몰라요. 참고로 저는 절대 투자 조언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 지인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투자는 스스로 공부하고 확신이 설 때만 하셔야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는 스스로 마음이 편해야 해요. 투자를 하고 나서 마음이 졸이면서 잠도 안 오고 잠도 못 잔다면 그런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커요. 확신이 서지 않는 투자니까요. 저는 정말로 앨런 머스크의 비전을 존경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제가 테슬라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과연 맞는 시점인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실제로 테슬라에 큰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투자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최대한 많은 의견들을 듣고 그리고 반대 의견도 듣고 다 들어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왜 아직 테슬라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저는 사실 가능하다면 테슬라보다 스페이스X에 더 투자를 하고 싶기는 한데 스페이스X는 상장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머스크 형님의 비전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도 화성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은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스.